우리는 매일 무엇을 사 모으는가? 돈이 아니다. 명예도 아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그 후회가 내일을 바꾸는가? 아니면 삶을 멈추게 하는가? 후회를 사지 않는 삶이 진짜 성공입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을 떠올려 봅시다. 피곤한가요? 물론입니다. 근데 몸보다 더 무거운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더 일찍 일어날 걸, 그 말을 하지 말 걸, 참을 걸, 미룰 걸, 더 노력할 걸,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우리는 매일 후회를 조금씩 사 모읍니다. 마치 그것이 의무라도 되는 양 말입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 후회가 내일을 바꾸는가? 아니면 집만 늘리는가? 나는 평생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수많은 결정을 내렸고 수많이 틀렸습니다. 그때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더 빨리 결단할 걸, 더 신중할 걸, 다른 사람 말을 들을 걸, 이런 생각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후회를 오래 붙잡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후회는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이미 끝난 시간입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시간에 매달립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실수를 기억합니다. 진화의 산물입니다. 위험을 기억해야 살아남았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에는 이 본능이 독이 됩니다. 사소한 실수까지 과대평가합니다. 한 번의 말 실수가 머릿속에서 10번 재생됩니다. 한 번의 선택 미스가 평생 트라우마가 됩니다. 이것은 생존이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후회는 점점 쌓입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열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 전체가 후회의 무게에 눌립니다.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합니다. 뒤만 돌아봅니다. 이건 삶이 아닙니다. 정체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후회를 짧게 끝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교훈을 얻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후회 속에 삽니다. 같은 실수를 되새김질합니다. 시간은 가는데 그들의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후회를 교훈으로 바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후회를 짐으로 쌓는 사람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후회를 멈추지 않으면 삶도 멈춥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후회를 사는 습관을 끝내는 방법입니다.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를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가볍게 맞이하는 법입니다. 이것은 자기 개발이 아닙니다. 생존의 기술입니다. 후회는 본능이지만 거기 머무는 건 선택입니다. 이른 중반의 나이에 이르러서야 깨닫는 게 있습니다. 인간은 성공보다 실패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이건 뇌의 구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부정편향이라 부릅니다. 좋은 경험 5개보다 나쁜 경험 1개가 더 강렬하게 남습니다. 진화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위험을 기억해야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이 본능은 독이 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교훈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대신 감정의 늪으로 만듭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삼성을 경영하며 수천 번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제품 출시, 인수합병, 구조조정, 투자 결정, 그중 절반은 맞았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억에 남는 건 틀린 결정들입니다. 90년대 초 한 프로젝트를 밀어붙인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모두 반대했습니다. 시기상조라고 시장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밀어붙였습니다.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수백억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 결정이 머릿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밤마다 되새겼습니다. 왜 주변 말을 듣지 않았을까? 왜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이후에는 몇 년간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 후회가 다음 결정을 더 낫게 만들었는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정을 늦췄습니다. 매번 의심했습니다. 매번 망설였습니다. 후회가 교훈이 아니라 족쇄가 된 겁니다. 왜 우리는 후회를 멈추지 못하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완벽주의입니다. 우리는 실수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한 번 틀리면 자신을 끝없이 비난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완벽을 추구할수록 후회만 쌓입니다. 둘째, 통제의 환상입니다. 우리는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쁘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어. 그러나 세상은 우리 통제 밖의 변수로 가득합니다. 경제 위기, 기술 변화, 경쟁자의 움직임,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합니다. 이것은 오만입니다. 셋째, 사회적 압력입니다. 우리는 실수를 숨기도록 학습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렇습니다. 시험에서 틀리면 혼납니다. 실수하면은 창피를 당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기보다 숨깁니다. 숨기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니 후회가 쌓입니다. 이 세 가지가 후회를 키웁니다. 완벽주의, 통제의 환상, 사회적 압력, 이것들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렇다면은 해법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를 내려놓는 겁니다. 완벽을 포기하고 통제를 인정하고 실수를 공개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나도 수십 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후회를 오래 붙잡는 사람은 결국 행동을 늦춥니다. 결정이 느려지고 기회를 놓치고 삶이 정체됩니다. 반면 후회를 빨리 끝내는 사람은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고 다시 시도합니다. 이것이 성장입니다. 일본의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후회를 이틀 이상 붙잡는 사람은 우울증 발병률이 3배 높습니다. 반면 후회를 하루 안에 정리하는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절반으로 낮습니다. 후회는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생리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뇌가 과거에 고착되면 몸도 따라 멈춥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살 것인가? 현재에 살 것인가? 후회를 교훈으로 바꿀 것인가? 짐으로 쌓을 것인가? 나는 70평생 기업을 경영했습니다. 성공도 했고 실패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실패 뒤에 얼마나 빨리 일어섰느냐였습니다. 후회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거기 머무는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후회를 멈추는 것은 있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후회를 멈추려면 과거를 지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기억을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뇌는 지우개가 없는 노트입니다. 한번 새겨진 기억은 남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기억과의 관계를 바꾸는 겁니다. 후회를 멈춘다는 건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행위입니다.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어. 최선을 다했어. 몰랐으니까 그랬어.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겁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성숙함입니다. 과거의 자신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잘못된 용서가 있습니다. 첫째, 책임 회피형 용서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환경이 나빠서. 다른 사람들이 문제였어.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변명입니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배움도 없습니다. 다음에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둘째, 무감각형 용서입니다. 뭐 어때? 다 지나간 일인데 신경 꺼. 별거 아니야. 이것도 용서가 아닙니다. 회피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면은 그 감정은 깊숙이 박힙니다. 언젠가 더 큰 형태로 터집니다. 셋째, 조급형 용서입니다. 빨리 잊어야지. 괜찮아. 마음도 정리 안 됐는데 억지로 넘어가려 합니다. 이건 용서가 아니라 강요입니다. 제대로 된 용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용서는 무엇인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인정입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틀렸다.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변명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사실을 직시합니다. 이게 첫걸음입니다. 둘째, 이해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당시의 맥락을 복원합니다. 어떤 정보를 가졌는지,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그때의 나를 지금의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게 최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방면입니다. 이제 놓아준다. 더 이상 나를 탓하지 않는다. 용서의 선언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 세 단계를 거쳐야 진짜 용서가 됩니다. 인정 없는 용서는 회피입니다. 이해 없는 용서는 피상적입니다. 방면 없는 용서는 미완성입니다. 나는 오래 걸렸습니다. 아까 말한 그 프로젝트 실패 인정하는 데만 1년 걸렸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이해하는데 또 1년 걸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차분히 복귀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게 맞다고 믿었습니다. 방면하는데 또 1년 걸렸습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3년 뒤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같은 종류의 결정을 내릴 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후회가 교훈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후회를 줄이는 삶이 목표가 아닙니다. 후회에 머물지 않는 삶이 목표입니다. 후회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실수하면 후회합니다.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후회를 얼마나 오래 붙잡느냐입니다. 하루면 되는가, 한 달이 되는가, 1년이 되는가. 짧게 끝낼수록 삶은 가벼워집니다. 자신을 용서해야 내일의 결정이 가벼워집니다. 과거의 실수가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아니까요. 또 용서하면 되니까요. 반면 용서하지 못하면 모든 게 무거워집니다. 결정할 때마다 과거가 떠오릅니다. 또 틀리면 어떡하지? 또 후회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앞을 가립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과거의 자신과 전쟁 중입니까? 아니면은 화해했습니까? 전쟁을 끝낼 때입니다. 과거에 나는 적이 아닙니다. 미숙했을 뿐입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조금 더 압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결국 후회를 멈춘다는 건 이겁니다. 스스로에게 관대해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완벽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실수할 권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수한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실천이 어려울 뿐입니다. 후회를 멈추는 습관 3가지입니다. 첫째, 즉시 행동하기입니다. 미루지 않으면 후회할 일도 줄어듭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뭡니까? 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때 시도했어야 했는데,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제일 깁니다. 왜냐하면 답이 없으니까요. 했더라면 어땠을지 영원히 모릅니다. 그 모름이 평생 따라다닙니다. 반면 시도하고 실패한 건 덜 후회합니다. 최소한 해봤으니까요. 결과를 아니까요. 안 되더라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생각이 들면 72시간 안에 첫 행동을 하십시오. 전화 한 통, 이메일 한 줄, 메모 한 장, 뭐든 좋습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생각은 희미해집니다. 일주일 지나면 잊힙니다. 한 달 지나면 후회로 남습니다. 그러니 즉시 움직이십시오. 나는 이 원칙을 평생 지켰습니다.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날 안에 태스크포스를 꾸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당일에 전화했습니다. 결정해야 할 사안이 있으면 이틀 안에 결론을 냈습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일은 커집니다. 후회도 커집니다. 즉시 행동하면 실수하지 않느냐고.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그러나 미루다가 놓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실수는 고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둘째, 말을 남기지 않기입니다. 마음속 미안함은 대화로 푸십시오. 우리는 말하지 못한 걸 후회합니다. 미안하다고 할 걸, 고맙다고 말할 걸, 사랑한다고 전할 걸, 이런 후회가 제일 아픕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더 이상 없을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기회가 사라집니다. 사람이 떠나고 관계가 끊기고 타이밍이 지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하십시오. 미안하면 오늘 사과하십시오. 고마우면 지금 감사를 표하십시오. 사랑하면 당장 말하십시오. 말은 공짜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면 평생 값을 치릅니다. 나는 아버지께 한 번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나도 어색해 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말할 걸, 어색해도 말할 걸. 이 후회는 지금도 남습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말을 남기지 마십시오. 오늘 할 말은 오늘 하십시오.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셋째, 완벽을 내려놓기입니다. 완벽을 쫓을수록 후회는 커집니다. 완벽주의자는 늘 부족함을 봅니다.
70점을 받아도 30점을 봅니다. 90점을 받아도 10점을 봅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늘 후회만 남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이런 생각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완벽은 존재합니까? 없습니다. 완벽은 개념입니다. 현실이 아닙니다. 추구할 수는 있지만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완벽 대신 최선을 추구하십시오. 최선은 현실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는 내 통제 바뀝니다. 나는 늦게 배웠습니다. 60이 넘어서야 완벽을 포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 했습니다. 제품도, 경영도, 인간관계도 모두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불만족했습니다. 늘 후회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느라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루어 놓은 것보다 부족한 것만 보고 있다는 걸 그때부터 바꿨습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잘했다고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후회가 줄었습니다. 만족이 늘었습니다.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즉시 행동하고 말을 남기지 않고 완벽을 내려놓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만 해보십시오. 미루던 전화 한 통 하십시오. 하고 싶었던 말 한마디 하십시오. 완벽 대신 최선으로 만족하십시오. 하나씩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삶이 바뀝니다. 후회가 줄어들고 현재가 선명해집니다. 과거에 묶인 삶에서 벗어납니다. 전에는 밤마다 과거를 되새겼습니다. 지금은 내일을 그립니다. 전에는 실수가 두려워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실수해도 괜찮다는 걸 압니다. 전에는 스스로를 끝없이 채찍질했습니다. 지금은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이 변화가 삶을 바꿨습니다. 인생은 지우개가 없는 노트입니다.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다음 줄을 새로 써 내려가야 합니다. 후회는 이미 쓴 줄입니다. 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줄은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쓸지는 당신이 정합니다. 또 후회를 쓸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쓸 겁니까?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을 듣는 순간이 바로 후회를 멈출 때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후회가 무엇인지, 왜 멈추지 못하는지,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말이네요. 언젠가 해봐야겠어요. 언젠가는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영원히 내일입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순간이 바로 후회를 사는 삶을 멈출 때입니다. 묻겠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몇 년을 더 후회 속에 살 겁니까? 1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후회는 점점 쌓입니다. 오늘 멈추지 않으면 내일은 더 무거워집니다. 내일 멈추지 않으면 모레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평생 기업을 경영하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작고 사소한 매일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무엇을 멈출 것인가? 오늘 무엇을 용서할 것인가?
이런 작은 결정들이 모여 인생이 됩니다. 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쌓인 후회가 평생이 됩니다. 반대로 하루 이틀 멈춘 후회가 자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합니다. 과거는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참고서로 남기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다음엔 이렇게 해봐야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 이상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그 이상 되새길 필요 없습니다. 교훈을 얻었으면 됐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십시오. 내일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후회를 쓸 수도 있고 용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쓸 수도 있고 도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후회로 채운 내일은 또 다른 후회를 낳습니다. 용기로 채운 내일은 성장을 낳습니다. 나는 이제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입니다. 돌아보면은 후회투성이입니다. 더 잘할 수 있었던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후회들을 평화롭게 봅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덕분에 배웠어.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위와 상관없습니다.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후회를 멈출 수 있습니다. 단 결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겠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제안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딱 하루만 실험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후회하지 않기로 하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했어. 그걸로 충분해. 이렇게 말하고 끝내십시오. 과거를 되새기지 마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떠올리지 마십시오. 대신 내일을 그려보십시오. 내일은 뭘 해볼까? 내일은 누구를 만날까? 내일은 어떤 시도를 할까? 이렇게 앞을 보십시오. 딱 하루만 해보십시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됩니다.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됩니다. 그렇게 삶이 바뀝니다. 후회 대신 도전으로 채워진 삶, 과거 대신 미래를 보는 삶, 짐 대신 날개를 단 삶,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후회를 사지 않는 삶,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무엇을 용서해야 하는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은 하나입니다.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후회를 사는 습관을 멈추십시오. 과거에 묶인 삶을 끝내십시오.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한 줄의 용기를 써내려 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